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 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미국 취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 면접 과정이 되겠죠.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누구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 그야말로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 프라이빗 섹터 일반 부분은 마찬가지고 그 공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퍼블릭 섹터가 되겠죠.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들 대부분의 마찬가지로 인터뷰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미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 핵심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지원을 하셨을 때 그 모집 요강, 그 잡 디스크립션이죠.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이제 살펴보시면서 약간이라도 뭔가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잡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그래서 회사에서 이 필요로 하는, 뽑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잡 디스크립션, 그 모집 요강이 되겠는데요. 그걸 정확히 간파하셔야만 그런 거죠. 상대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긁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정확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 홈페이지가 대부분 있죠. 그런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그 회사에 대한 기사나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되는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든지, 최근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대부분 자기들 이제 회사 홍보용으로 최근에 했던 어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걸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쭉 서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수행 실적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회사와 내가 지원한 그 잡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돼요. 숙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좀 관심이 간다 싶은 게 있으면 따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런 건 필요하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기본 과정이 내가 잘 레주메를 준비해서 퍼스트 스크린 과정을 통과해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인터뷰를 가시기 전에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셔야만 인터뷰를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때 질문 없어, no question 이래버리면 그냥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 건너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책을 마련해 두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서 수행했던 어떤 특정 프로젝트나 그런 거, 관심 있는 거, 최근에 했던 것 위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런 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내가 너 홈페이지 이런 거 보니까 웹사이트 이런 거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했던 거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반응 좋고, 이제 그 인터뷰 패널로 이제 들어올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 패널이라고 그러죠. 면접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들어올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변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그 안테나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지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 직접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누군가 알면 제일 좋고,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달에 두 달에 걸쳐서라도 누구 알고 보니까 친구의 선배라든지 누가 있다. 그런 거를 찾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터뷰 패널이 누가 들어오게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런 거를 미리 좀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어떠한 쪽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걸 대충 알고 가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여러분이 또 준비하실 때 정확히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면접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쪽도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만약에 그 면접관, 그 인터뷰 패널도
본인의 커리어나 뭐 관심 분야하고 좀 이렇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상당한 호감을 보여줘요.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자기들이 준비한 그 질문지나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공했던 분야랑 제가 했던 한국에서 했던 그 전공 그 분야가 그 저를 인터뷰했던 패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지는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질문지는 따로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다 하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디스커션처럼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감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또 그게 합격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일단은 여러분이 그 상대방 그 나를 인터뷰를 하게 될 인터뷰 패널이 누군지 어떤 스타일이 들어올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충이라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 회사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 지원하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최대한 정말 많이 캐내셔야 되는데 그 정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 만큼 정보를 캐낼 수 있어요. 그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두 번째 전략은 그 예상 질문. 이제 내가 인터뷰를 하러 갈 건데 어떤 질문들이 나오게 될지 그 예상 질문과 그 각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변 시나리오죠. 그걸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원하는 포지션이나 회사마다 이것도 다 다른 예상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일단 어떤 인터뷰 요청을 딱 받으시면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예상 질문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답변, 그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 작업이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어가 안 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인터뷰라는 게 긴장되잖아요. 일단 가가지고. 근데 영어로 하다 보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듣더라도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생뚱맞은 질문이 딱 던져지면 사람이 순간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버버 거리면 그냥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 살다 보면 뭔가 좀 인터뷰를 할 때도 여러분도 이제 인터뷰를 몇 번 경험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오는 건 언제나 그 안 좋은 예감은 맞는 경우가 많죠.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그런 예상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나리오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만 그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인터뷰 종류를 말씀을 드릴 때 그 제너럴 퀘스천스라 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묻는 그 질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테크니컬 퀘스천스라 해서 그 전공 분야, 자기 전공 분야의 어떤 전문 기술력을 묻는 그 디테일한 그 질문이 있다. 이렇게 일반 뭐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일반 면접과 기술 면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반적인 질문들, 제너럴 퀘스천스들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뷰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미국에서 뭐 어느 회사, 어느 직종 이건 상관없이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은 그 많은 경우 똑같은 질문들이 비슷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면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질문들 뭐 종류나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퀘스천스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전공 질문이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이제 준비를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경력에 맞게끔 각자 상황에 맞게 그 작전을 짜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신 그 예상 질문하고 그 답변 시나리오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꾸준히 해서 준비를 딱 된 상태에서 한 세트가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 더 중요한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준비만 해놓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준비한 거를 정말 완전 내 거가 되도록 달달달달 그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숙지를 통해서 이제 뭐 똑같은 질문, 운 좋게 똑같은 질문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똑같진 않더라도 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돌려서 이렇게 응용해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습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인데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저기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그 소리 내서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리코딩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전화기 보면 리코딩 기능 다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하신 질문하고 답변을
안 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보고 읽는 거죠. 보고 읽는 건데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딩을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뭐 처음엔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꼭 다른 사람 목소리 같고 내 목소리가 이런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3자 입장에서 이제 들어보시면 아 내가 영어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처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발음도 당연히 뭐 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그 톤, 그러니까 뭐 강세라든지 뭐 빠르기, 말투, 아니면 뭐 어법,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문제점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 본인이 준비하신 질문 및 답변 시나리오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걸 표시를 하시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녹음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다시 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약간 개선이 되는데 또 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또 발견이 돼요. 그럼 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들어봤을 때 이 정도 영어면 뭐 발음도 나쁘지 않고 뭐 말하는 속도라든지 강세, 뭐 스타일 뭐 나쁘지 않다. 실수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녹음 파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10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파이널 그 버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녹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리코딩을 하셔가지고 최종본이 딱 나왔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해. 내 스스로 만족해. 라는 게 나오면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뭐 자기 전에도 듣고 뭐 왔다 갔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달달달달 뭐 외우진 않지만 그 흐름이 쫙쫙쫙쫙 그 머릿속에 그 정리가 되고 본인이 그만큼 또 연습을 했으면 그만큼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십 번은 넘어야 되거든요. 뭐 수백 번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 수십 번은 넘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넘게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습득이 되는 거예요. 자연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가시면 그런 똑같은 질문이나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연습이 중요하고 하냐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게 외국 사람이라 이 미국 사람들이 딱 볼 때 자기들도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분명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딱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생긴 것도 외국 사람인데 영어마저도 어색하고 발음이 어느 정도 안 좋고 어눌한 거는 용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 멜팅 팟이라 그러잖아요. 용광로.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각계각층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영어를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영어를 틀리게 하거나 그거를 굳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면 취업을 하기 힘들죠. 뭐 무슨 얘기를 쫙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뭐 발음이 뭐 이상하거나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뽑을 수가 없죠. 아무리 그 사람 뭐 백그라운드 그 레주메를 보니까 그 기존의 전문 경력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리 한마디로 이제 스펙이죠. 스펙이 마음에 드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뭐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배, 세 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그 인터뷰가 첫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온라인으로 하던 뭐 직접 만나서 하던 결국은 그 나를 뽑겠다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게 되는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첫 번째 첫인상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인데 거기서 영어가 일단 어눌하면 뭐 보통 몇 마디 해보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영어가 일단 어눌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일을 하면서 약간 영어 실수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 사람이 영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상은 무조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거기서 어눌해버리면 취업 자체가 일단 힘들어지니까 영어 때문에 물론 고민을 받으시고 뭐 스트레스 받겠지만 결국은 연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계속 리코딩을 하셔가지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최종본을 만드시고 거의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이제 그 영어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술술술 인터뷰에서는 정말 이 영어가 막 내가 영어를 가장 잘하는 순간이 돼야 돼요. 그 순간에는 인터뷰하는 날만큼은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전략은
이제 연습도 내가 충분히 했어요. 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상태로 물론 실전에 임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최소 한두 번이라도 이 모의 인터뷰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 인터뷰가 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practice 인터뷰, 뭐 mo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mock, mock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 모의 인터뷰를 실전에 응하기 전에 정말 한 번이라도 뭐 두 번이면 더 좋고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최대 장점이 뭐가 있냐? 그 전문가들한테 내가 인터뷰할 때 어떤 뭐 고쳐야 할 점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또 잘했는지 그런 그 전문가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나 그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프랙티스 인터뷰, 막 인터뷰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은 그런 모의 인터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그 유학생이시다 지금 그러면 그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커리어 센터라는 게 있어요. 각 대학에 다 미국은 그 커리어 센터에다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 거기에 그 전문 카운셀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주메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다 레주메가 준비되고 인터뷰 이제 요청까지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모의 인터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가 많이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면 주변에 좀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가상으로 모의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그 실전에 임하실 때 일단 그 긴장하지 않게 되고요. 또 전문 카운셀러들한테 그 어떤 받았던 피드백을 계속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왜냐하면 그 모의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 그 모의 인터뷰 전 과정이 카메라로 이제 리코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는 못 느꼈는데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행동인데 그게 반드시 있어요, 사람마다. 나도 몰랐는데 뭐 갑자기 뭐 어디 계속 만지작거린다든지 뭐 다리를 심하게 떤다든지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에 나가시기 전에 한두 번이라도 최소한 모의 인터뷰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럼 이제 이 성공적인 인터뷰를 또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될지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